저 오늘 출근하는데 라디오에서 뭐 한 가지 사연이 되더라고요. 세계적인 권투 선수 여러분 알리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권투 경기 이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셨다고요. 자기는 경기 전에 상대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한다. 상대 선수가 이야기한 모든 인터뷰를 다 살펴보고 그리고 모든 뉴스들을 다 살펴본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다 고민한다. 그래서 그렇게 면밀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평화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가장 정확한 시선 수요평화 뉴스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한국 정부가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에 제안국으로 참가하고 또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금강산에서 금강산 관광 20주년 행사가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평화통일 시민행동 황남순 상무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해 또 채택되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정부가 결의안 작성을 주도했고요.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네, 강제 수용소의 즉각 폐쇄, 모든 정치범의 석방,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한 책임 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논란이 되는 내용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 형사 재판소 회복, 그리고 인도에 반하는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네, 가장 책임 있는 자라고 하면은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가리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북미가 극단의 대결로 치닫고 있던 2014년에 비하면 세계 정세가 바뀌어서 북미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결의안이 여전히 통과되고 더욱이 세 번의 정상회담과 수차례의 남북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정부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가를 하고 결의안에 찬성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엔이 내전이나 전쟁으로 민간인이 무참히 죽어가는 나라들에 대해서 인권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북한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인권이 향상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유엔의 인권 결의안은 북한 정권에 대한 매우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외교적 마찰도 불러옵니다. 게다가 인권 문제는 가장 정치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무엇인가 조치를 취한 나라들은 결국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내란이 일어나거나 정권이 붕괴되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엄지척을 했던 국가 지도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3번을 만나고 또 서울 답방을 요청한 지도자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 위원장을 제소할 수 있는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지금의 남북 북미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거겠죠. 다음 뉴스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20년이 됐는데요. 하지만 2008년에 중단되었으니 실제로는 10년 동안 관광이 이루어진 것이죠. 금강산 관광 기념행사 금강산에서 열렸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11월 18일부터 19일 현대 현정은 회장과 현대 아산 직원들 그리고 전직 통일부 장관 등등이 금강산에 갔습니다.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인사들과 북한 주민 600여 명이 모여서 기념행사를 하고 같이 금강산 등반을 함께 했습니다.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남측의 민간인들이 관광으로 북한을 다녀오고 북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유엔 제재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아직 없지만 금강산을 비롯하여 한반도 곳곳에서 남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나는 날이 빨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남북이 자유왕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요평화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